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퇴직하면 드디어 자유다. 많은 직장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벗어나고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회식과 보고서에 얽매이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 그래서 퇴직은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퇴직 후의 삶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합니다. 자유는 달콤했지만 그 대가로 찾아온 것은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고립, 그리고 끝없는 불안이었습니다. 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하나같이 같은 후회를 반복합니다. 그때 좀 더 준비할 걸, 내가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다. 이들의 고통은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만이 아닙니다. 퇴직 후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그림 없이 막연한 낙관만으로 시간을 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같은 길을 걷지 않을 수 있을까요? 한 남자의 퇴직 후 현실. 서울에서 35년간 회사에 다닌 박모 씨 62세. 그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은퇴 후에도 크게 불안해하지 않았습니다. 퇴직 위로금과 퇴직연금이 있었고 국민연금도 곧 나오니 생활에는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해에 그는 여유를 만끽했습니다. 늦잠을 자고 친구들과 여행을 다니며 이제야 사람답게 산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나면서 현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달 국민연금으로 들어오는 돈은 130만 원 남짓. 퇴직금으로 마련했던 금융자산은 집 수리와 자녀 결혼 비용으로 빠르게 줄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의료비는 점점 늘어나는데 수입은 일정했습니다. 결국 생활비는 부족해지고 저축은 고갈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적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떠난 후 그는 더 이상 사회적 역할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 머물다 보니 아내와 잦은 갈등이 생겼습니다. 친구들도 각자 바쁘고 만나도 대화의 주제는 주식 손실, 연금 불만, 건강 문제뿐. 예전의 활기와 웃음은 사라지고 박 씨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그는 우울증 진단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박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한국의 수많은 은퇴자들이 겪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했지만 돈은 금세 줄어들었고 시간이 많으니 행복하겠다는 기대는 고립과 무료함으로 변했습니다. 이처럼 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단순히 재정 준비 부족에 그치지 않습니다. 삶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설계하지 못한 채 퇴직을 맞이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퇴직 후 고통을 피하기 위한 4가지 전략. 1. 소득 구조를 유지해야 한다. 퇴직 후의 가장 큰 함정은 소득 절벽입니다. 직장 생활 때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지만 퇴직 후에는 연금 외에는 별다른 현금 흐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퇴직금이나 저축을 생활비로 조금씩 꺼내 쓰게 됩니다. 문제는 이 방식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작은 소득 구조를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 수익, 파트타임 일자리, 자영업, 온라인 부업 등 어떤 형태든 소득의 줄기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크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월 50만 원, 100만 원이라도 꾸준히 들어오는 돈이 있다면 연금과 합쳐 충분히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이 생활 소비 습관을 조정해야 한다. 퇴직 후에도 예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외식, 여행, 자녀 지원 등이 그대로 이어지면서 돈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은퇴 후에는 소득에 맞는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실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것은 생활비 다이어트입니다. 예를 들어 월 300만 원에 맞춰 살던 가계가 퇴직 후에도 그대로 쓰면 금세 자산이 고갈됩니다. 그러나 200만 원 생활로 미리 조정한다면 연금 수준에서도 충분히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비를 줄이는 것이 삶의 질을 낮추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박한 즐거움을 찾는 것이 더 건강한 노후 생활을 가능하게 합니다. 3. 관계 사회적 고립을 피해야 한다. 퇴직 후 고통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회적 고립입니다. 직장에서는 매일 대화하고 협업했지만 은퇴하면 갑자기 혼자가 됩니다. 이때 아무런 사회적 관계망이 없으면 고립과 우울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부터 관계를 다져야 합니다. 취미 모임, 봉사활동, 지역 커뮤니티 학습 모임 등 어떤 형태든 상관없습니다. 핵심은 내가 필요로 되는 역할을 갖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일 때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단순한 모임 참여를 넘어서 내가 맡은 역할을 갖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건강, 돈보다 중요한 자산.
아무리 돈이 많아도 건강을 잃으면 노후는 지옥이 됩니다. 은퇴자들이 흔히 간과하는 것은 체력 관리입니다. 직장 시절에는 출퇴근과 업무로 기본적인 활동이 있었지만 퇴직 후에는 활동량이 급감합니다. 이로 인해 혈압, 당뇨, 비만, 관절 질환 등이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 이후 가장 먼저 투자해야 할 곳은 헬스장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매일 일정한 시간에 걷고 간단한 근력 운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건강은 크게 달라집니다. 또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준비하는 것도 필수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 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은 결코 소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의 고통은 모두가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피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은 돈, 관계, 건강, 생활 습관이라는 4가지 축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을 쌓아두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 4050대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작은 소득 구조를 만들고 소비 습관을 조정하고 관계와 건강을 준비한다면 퇴직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고통받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삶은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절대 저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바로 그 다짐이 지금 당장의 행동으로 이어질 때 우리는 노후에도 존엄과 행복을 지킬 수 있습니다.